뭐 요즘 아시겠지만은 지난 24일 이후에 며칠간 여러 가지 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반전의 반전, 또 26일 날은 또 한 달 만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황경호 소장부터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김계관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24일이죠. 24일 김계관 발언 이후에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25일 날 표명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지금 이 국정원 원장이 금요일 날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김영철을 만났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26일 날 토요일 날 저녁 오후 3시에 남북 정상회담도 했다. 그때 이후부터 트럼프는 이제 정상회담을 다시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첫 번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날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보다는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황 소장 기존에 예측했던 대로 지금 상황이 예, 역시 예. 그렇다. 미국에서도 제가 뭐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처음에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한 90%에서 95%가 회담이 안 될 거다 발표는 했지만 이렇게 봤을 때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80% 수준으로 회담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미국 쪽에는 많이 현재요. 예. 제기되는 그건 상황이죠. 왜 그런가 하면 궁극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서로 협의를 해서 될 조항 같았으면 뭐 서로 엇대거나 또 서로 간에 기분이 나빠서 잠시 깨거나 하는 문제의 수준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수준보다 더 심각한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핵심은 체제 보장인데, 체제 보장의 다른 이름은 종전선언이고 또 평화 협정이고 이런데, 네. 문 대통령이 지금 종전선언을 6월 12일 날 미국이 하면 6월 13일 날쯤 자기가 싱가포르 갈 거니까 남북미가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중국이 빠진 척하고 일부러 중국이 차이나 패신 기분 나쁘다는데 그거 짜고 하는 거다. 그리고 북한 입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문을 입어들여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6월 12일 날 이제 비핵화를 하는 스타트를 합의했다라고 가는데 13일 날 바로 그걸 가지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선물부터 주고 시작하느냐, 이게 미국의 원칙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끝까지 고집을 한다 그러면 저 회담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미국 쪽의 입장은 북한이 한 6개월 정도는 먼저 선불로 비핵화를 하는 걸 보이고 그 6개월 이후부터 단계적인 동시적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이 문제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자 말자부터 보상을 해주고 북한에 이런 반대 거부를 주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갭이 크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도 최종적으로 열리기는 쉽지 않고,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트럼프의 2주간 일정이 다 잡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뭐 견해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능구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도 처음에 상당히 당혹을 했죠. 이게 했는데 다들 지적했다시피 서한의 형식이 굉장히 정중했다. 표현도 그랬고, 이 기존의 트럼프하고는 딴 사람 보는 정도로 그 서한은 상당히 정중했고, 영어를 잘 읽으시나 보네요. 뭐 히스 엑셀런시 이거 가지고 그러나? 아주 쉬운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그 여지를 뒀고, 그래서 뭐 정확한 표현보다는 취소 서한보다는 연기 서한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 이런 소동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좀 한 걸음 더 현실화에 좀 가까워진 거 아닌가. 예를 들면 그동안 이렇게 서로 간의 협의 속에서 제가 듣기로는 북도 미국도 북한이 예를 들면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든지, 예. 또 비핵화에서 시급하게 보여줄 이렇게 조치, 이런 부분들,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북이 상당히 열려 있다, 의지는 확고했고, 예. 이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리비아식 볼턴이라든지 펜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이 서브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런데 북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은 뭡니까, 풍계리 그것도 폭파도 하고 핵실험장도 인질도 보내고 여러 가지 자기들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핵폐기의 대안으로 그때 유 박사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체제 안전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 부분들이 전혀 제시를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부분 속에서 전체적으로 좀 더 삐걱거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트럼프가 북의 벼랑권 전술로서 격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접점이 더 좁혀지고 또 협의가 확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보다도 더 알겠습니다. 6월 12일 날은 더 확실해지지 않나. 네, 일정도 가까워졌고 이번 반전의 반전 거치는 과정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제거해서 확실한 길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웬일로 항상 명쾌한 김동구 대표가 이번 얘기하면서는 말이 막 꼬이면서 참 장황해졌네요. 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되나? 저는 그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회담. 그러세요. 그럼 되겠죠? 더 들어봤다 더 추가할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밥 잘 먹어.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버렸어요? 아니요. 지금 이 현재 이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트럼프가 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외교 전략들은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과거 외교 현장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과거의 외교나 어떤 협상의 틀을 갖고 해석을 하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외교를 놓고 본다면 북한의 어떤 막가파식 벼랑끝 전술이나 중국의 이중 플레이 어떤 이런 전략이 항상 당혹스러웠지만 트럼프는 과거의 글로벌 스탠다드형 외교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거친 부동산 투자 또는 자본 투자를 통해서 부를 증식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승부사적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교 전략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과거의 중국 북한 전략이 쉽게 먹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전례를 갖고 지금 이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단 북한의 지금 처지나 중국의 처지를 놓고 본다면은 북한과 중국의 판을 깰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도권은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놓고 북미 회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12일 날 구체적으로 북미 회담으로 진행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깨면 몰라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정이라고 하지만 체제 안정은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북한 체제 안정만으로 북한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지원이 요구가 되는 건데 중국은 미국으로 봐서는 체제 안정은 먼저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이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마다하려는 이유는 없다고 봐요. 체제 안전 보장해 주는 것하고 일설에는 북한이 중국의 해체로 2천억 불을 요구를 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거내는 문제랍니다. 북한은 북한의 어떤 이제 평화 체제 이후 북한을
저기 뭐 개발을 하고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이 지금 그 낙후되어 있는 것을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한 처지라는 겁니다. 네, 네. 경제적 지원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 홍수양님 얘기는 중국 북한이라든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중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나마 조금 변수 여지가 있다면 미국이 혹시 안 할 수 있지 않겠냐는데 미국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유들이 열리게 돼 있다. 유창선 박사 비슷한 건 어떤가? 네, 뭐 반전을 거듭하는 지금 전개 과정이 전화위복의 과정이 이제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애당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아까 그 김동구 대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북한과의 협상을 완전히 없었던 거로 하겠다는 뭐 의사는 아니었던 거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뭐 편지 발표했을 때, 네. 뭐 그 편지의 대단한 그 정중함 같은 거 이런 그 맥락을 뭐 읽어봤을 때. 북이 적극적인 그 화답만 해오면은 회담은 언제든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뭐 언제든지 뭐 전화해라 또 편지를 보내라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이 이제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불신 내지는 어떤 오해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맞게 된 거로 보여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바로 그 취소 결정에 대해서 북한이 보인 태도. 예상과는 다르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몸을 낮추면서 변함없이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마음을 다시 움직인 거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이후에 있은 남북 2차 정상회담 여기서 다시 한번 북한의 이제 비핵화 의지가 확인이 되고 또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이제 명료해졌다고 보이거든요. 체제 안전 보장 문제 결국 이거로 이제 압축이 된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뭐 경제 지원 얘기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체제 안전 보장을 원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북한하고 미국 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가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남은 거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이거를 과연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제 로드맵에 합의를 하면은 바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이 이제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남은 기간 이제 거기에 집중할 거고 저는 그렇게 그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아까 이제 황 소장은 뭐 체제 안전 보장을 뭐 어떻게 더 할 거냐 그게 어렵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동반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먼저 핵 포기가 돼야 체제 안전 보장이 구체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로드맵의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정말 포기한다는 그 로드맵만 나오면은 미국에서도 뭐 굳이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것이 종전 선언을 넘어서 가지고 뭐 평화협정 체결이든 불가침 조약이든 아니면 북미 수교든 간에 미국도 사실 뭐 그거를 주저할 이유가 없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이제 북한 경제 살려주겠다 뭐 그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는 사실 그 부분을 생략하고 경제 지원 얘기 그럼 미국 기업이 들어간다 얘기하니까 그 이상의 거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는 건 당연시하고 근데 북에서는 정작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게 이제 불안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트럼프의 생각도 사실은 경제 살려주겠다 얘기한 게 많이 나간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서로의 좀 그 표현의 차이라든가 오해 뭐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저는 상당히 오히려 이전보다도 이렇게 취소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복원이 된 게 성공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거 아닌가 좀 판단을 합니다. 이 박사 말처럼 중간 과정에서 그 번영 또 새로운 대안 지원 얘기가 나왔을 때 북한 측 반응이 그런 점이 있었죠. 경제 얘기 꺼내면서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하느냐, 우리의 전형을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구그러 쉽지 않다. 예,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가
이런 미국 내 여론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김정은 문재인이 깔아놓은 판에서 꼭두가시 노름하고 있다. 아하. 이런 조롱도 받고 뭐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서한 이후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에 강력한 어떤 이 자기가 우리도 이제는 운전자 더 주목받았다. 더 주목받았다. 우리가 이제 운전자론에서 우리 문 대통령도 촉진 이게 촉매 뭐라고 촉진자 협력자 촉진자 뭐 이런 있죠. 역할로 그 이렇게 수정하고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헤게모니가 상당히 좀 장악돼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는 남은 변수는 중국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중국은 핵 폐기에서는 미국과 이해관계를 일치하나 핵 폐기 이후의 동아시아 그 어떤 질서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붙을 수밖에 없다. 각축전을. 그 쌉바싸움이 지금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 트럼프가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도 한 방 때린 거다. 이 부분이. 그래서. 때리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렇죠. 먹혀 들어갔다. 저 크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남북미 종전선언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는 그 판문점 선언 때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 그랬죠. 중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남북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중국의 반발 속에서 이 어떤 식으로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이렇게 동아시아의 그런 그 질서는 예. 상당히 이제 그 어느 쪽 신냉전처럼 이렇게 이 짤을 그거는 지난 것 같아요. 상당히 다변화시키게 되면서 가격전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국의 위상에 대해서 홍 소장님 또 견해 갖고 있죠. 중국은 사실 거기 그 평화 저기 북미 간의 그 평화 협정 또는 한국이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중국이 물론 거기에서 빠지게 되면은 자존심은 많이 상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사실상 중국의 본질적 관심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핵화가 되고 저기 평화 체제가 되면은 분명히 동북아가 앞으로 국가 저기 세계 경제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질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후 이 북에 대한 어떤 지원 보상 협력 관계가 미국 중심으로 움직여 버리면은 여기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볼 때는 그 체제 보장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상징적인 거고 실제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적 그 교류 또는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중국 주도가 되느냐 미국 주도가 되느냐 이 문제가 결정이 나는데 예. 실제 중국은 그걸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금 외채 상황이라든가 중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미국과의 관세 무역 전쟁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중국이 지금 이기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이제 북미 간의 이 협정이나 지금 이것을 어떻게 끼어들어서 하기에는 이미 한 타임 늦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대북 제재의 그 유엔 대북 제재 이걸 언제쯤 그게 다 해제하느냐? 해제하느냐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은 핵 폐기 완료 후에 대북 제재 다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되면은 제가 볼 때 한 2020년 정도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이 물결이 이것을 참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북한도 견디기가 어렵고요. 한미 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그 금방 말한 어떤 그 대북 경제에 대한 지원, 뭐 북한 발전 국가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이런 것들이 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저는 협상이 2020년 그지 그렇게 협상 이후 완료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지 않는다고 봐요. 아, 로드맵이 그렇게 길어질 수가 없어요. 북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 북한이 제재가 시작되는 박근혜 정권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 5년째 지속되는 거다 말입니다. 더더기나 지금 이제 이게 평화협정에 체결되면 북한 체제가 반개방이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이 물자나 정보가 개방이 되는 상황에 두고 2, 3년을 이 상태 공공한 상태에서 버틴다?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속전속결로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이 이제 그 핵 폐기를 속전속결로 예,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거죠.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지만 실은 북한의 처지가 볼 때는 이왕 하는 거 빨리빨리 하고서 넘어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요거는 천이하고 좀 다른 건데 북한에 두고 일사 후퇴 때 와서 부산에서 정착하시는 아주 저기 나름대로 이 국제 정세 이 일각의 의견을 갖고 있는 노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미 지금 북한 반미 공산주의 정권이지만 북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면은 아마 남한보다도 더 친미 정권이 될 것이다. 그런 아주 최근에 시선. 뭐 또 그런 식의 분석하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는 김여정의 후계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선 박사 지금 김동구 대표가 나머지 변수가 있다면은 중국의 이제 동북아 질서를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인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국이 특별하게 할 게 없다라고 대체로 얘기하시네요.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 변수는 별 의미를 못 갖는다고 봐요. 최소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에 따른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까지는 뭐 특별히 뭐 북한도 뭐 이제 뭐 지금 뭐 중국에 의해서 뭐 의사가 좌우되고 뭐 그런 뭐 입장은 뭐 이제 전혀 아니니까는 뭐 이제 그렇고 뭐 아까 얘기대로 뭐 북한하고 미국은 뭐 빠르게 일정을 진행할 거로 보여요. 합의만 도출이 되면은 그건 서로가 아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굳이 시간을 끌지 않고 1, 2년 내에 모든 절차를 이제 좀 완료를 하는 북한의 뭐 완전한 핵 폐기 그리고 또 북미 수교까지도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시간을 끌 뭐 그런 이유는 서로한테 이제는 좀 뭐 없는 것 같고 한 2주 가량 남아 있는데요. 밀당이든 뭐든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더 파동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있을 아직 수가 예측 있죠. 불허죠. 예, 또 어떤 있을 수가 갈등이 있다고 봐야죠. 또 이제 등장을 할지 구체적으로 뭐 저런 것도 일정은 있죠. 정해져 있지만 중간에 파동은 어쩔지 모르겠다. 저는 뭐 그거보다도 어차피 이제 회담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취소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트럼프도 그러니까 회담은 이제 열리는데 그래서 회담 열면 뭐가 나오긴 나올 텐데 합의가 도출은 될 텐데 큰 틀의 합의 속에서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이제 이행 플랜 뭐 그런 과정에선 또 이제 곳곳에 이제 암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변수들이 도출될 가능성은 있는데 뭐 큰 흐름에 봐서 봤을 때는 뭐 대세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판단이 이제 되는데 저는 이번에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고 봐요. 상당히 있었죠. 예, 물론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재개가 방향이 확정된 이후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굳히기 효과가 있었던 것 효과가 같아요. 있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이제 대화가 복원이 됐다 하는 참에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을 계속 남겨놓고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그 두 정상이 그 북미 정상회담 12일 개최를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그거를 뒤엎을 이유는 특별히 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진전을 시킨 효과가 뭐 분명히 있었다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 보면 사실 뭐 특별히 새로운 뭐 획기적인 뭐 선언이나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 획기적인 선언이나 내용은 그건 이제 북미 회담에서 나올 거고 뭐 남북 정상이 또 그걸 내놓을 지금 입장이나 여건도 또 아니고 아마 그 남북 문재인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결국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제 북미 정상회담 12일 개최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이거로 이제 역할을 한 거가 이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그 중국 변수가 원에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외교, 국방, 안보 문제를 내부 통치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번의 이 부분은 이 북미 회담에 중국이 끼어들었을 때 내부 통치용으로 어떤 중국 민족주의적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여지도 크지도 않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 무역 관세 보복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민족주의적인 자긍심을 크게 올리지도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만 초래할 수 있는 딱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행사를 못하리라고 봅니다. 중국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탈냉전을 시작했잖아요. 70년대 그 대탕트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그 탈냉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나, 완성시키지 않나 이렇게 그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촛불 얘기 안 하시네? 나는 그거를 중국이 이게 촛불이었다. 네, 그게 아니고 중국이 탈냉전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고 중국이 일부 그 냉전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나는 봐요. 김문구 대표의 촛불에서 시작된 탈냉전. 오늘 그 카드로 삼아야겠네요. 뭐 김문구 대표 저거 한마디만 듣고 오늘 마무리하죠.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만 한마디 하시고. 아니 저는 이번에 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 상황 판단이 상당히 돋보였다. 처음에 지금 제가 연기 사안이라 했지만 거의 취소 사안으로 다 나오고 이게 미국 1박 4일로 갔다 온 지 24시간도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상당히 당혹스럽고 일부에서는 뭐 홀대 당했다, 홀대로 무시당했다, 있고 뭐 뭐 그럴 이렇게. 수밖에 없을 건데도 불구하고 첫 청와대 그 성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거로 나왔잖아요. 그걸 대독하는 걸로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 양 정상 간의 어떤 그 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핵심에 있어 가지고 그런 그 신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이렇게 하고 그 흔들림 없이 나가서 아까 말한 대로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굳히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이 본인의 국가 지도 노선을 지금 바꾼 거잖아요. 이게 그 바꾼 차원에서 어째 말하면 든든한 동반자를 만났다 하는 표정이 좀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 그냥 나온 김에 덧붙이면은 이번에 뭐 문 대통령도 이제 잘했지만 특히 그 김 위원장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김문구 위원장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회담을 먼저 제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보도된 건 뭐 문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 위원장이 이제 제안한 거로 뭐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선뜻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 위원장이 일단 수세에 내몰린 이런 이제 형국이었기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회담하자고 여기에 문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게 굉장히 좀 이제 비굴해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존심을 우선하는 북한의 기존의 모습에서 보면은 굉장히 과감한 그런 이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먼저 회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 얘기를 먼저 꺼냈던 거는 그만큼 지금 북미 회담의 어떤 성공이 아주 절박하다는 이유와 함께 또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신뢰 이렇게 어려울 때 만나서 함께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제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김 위원장의 어떤 달라진 모습도 평가를 하고 싶고 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그런 이제 신뢰를 구축해온 문 대통령의 좀 지속적인 노력 그것도 상당히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 위원장의 그 리더십 통치는 뭐 과거 그 선대의 스타일을 따라갈지 몰라도 이 마인드나 이 세계 이 흐름을 읽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때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한 또 그 의사 결정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무슨 북한 내부의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혼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진데 어떻게 저런 결정할 수 있을지 참 그게 궁금해요.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5월 말 우리 자담회 오늘 그 증보 개정 자담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또 수고하셨습니다. 바뀌면 어떡하죠? 수고하셨습니다.